봅시다. 다 할 줄 알겠지만 이 수열에서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두 번째 항이다 그러면 바로 AR이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 항이다 그러면 AR의 4승이다 라고 이렇게 바로 적을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나누면 되죠. 나누면 R의 3승이라고 하는 게 얼마다? 27이다. R값이 얼마다? 3이다. 너무 쉽잖아. 그죠? 등차 수열일 때는 연립을 할 때 가감법 서로 빼는데, 이 등비 수열할 때는요 모양을 잘 보셔야 돼. 서로 나누거든요. 나누어서 연립을 하기 때문에 엄청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초항이 얼마예요? 3분의 2가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거는 AR의 5승이 되니까요. 3분의 2 곱하기 3의 5승, 그럼 이 약분 되니까 3의 4승 뭐야? 81 곱하기 2 하면은 5번 이렇게 되겠네. 어렵지 않지? 펜 들고 빨리 스타트. 정리하시고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안 풀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92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유형만 잡고 계속 가는 거야. 유형만. 어차피 문제 푸는 스타일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923번 한번 볼게요. 등차 수열하고 마찬가지로 AN의 제곱이 1000보다 클 때죠.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등비 수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초항과 공비를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이 3이 나왔다 그랬고, 다섯 번째 항이 9가 나왔대요. 나누시라고요. R의 제곱은 얼마예요? 3이에요. 동의하시죠? 오케이. 그러면 A 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R 값을 굳이 안 구하셔도 됩니다. 원래는 뿔마 루트 3인데 여기에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공비가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 곱하기 공비 R의 n-1제곱이에요. 됐죠? 그런데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제곱을 해주래요. 제곱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의 제곱 곱하기 얘랑 얘는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R의 제곱에 n-1승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초항 A 제곱은 1이죠. 그런데 R의 제곱이 3이라고 했기 때문에 3의 n-1제곱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3의 n-1제곱이 1000보다 언제 더 크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숫자 몇 개만 넣어봐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죠? 몇 개 넣으면 돼요? 3의 4승이 81이에요. 그럼 3의 5승은 3을 곱하면 3, 8에 243이 되겠죠. 3의 6승은 얼마예요? 700 얼마가 될 거 아니냐. 그러면 3의 7승일 때 1000을 넘어갈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7승. 그러니까 얘는 얼마다? 8이 되어야 되겠지.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 맞죠? 한별아, 왜 날 거부하냐? 날 회피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낸다 이거죠. 너무 쉽잖아요. 그 다음에 925번으로 듣기만 해. 925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제 두 수 사이에 또 일정한 숫자를 넣었을 때 하는 거야. 혜원아, 162가 몇 번째 항이라고요? 말해줘요. 몇 번째 항이에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항은 AR의 4승이라고 했죠. 근데 초항이 2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풀어낸다고요. R의 4승은 얼마다? 81이다. 그러면 R 값이 얼마예요? 뿔마 3이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알았지? 쉽거든? 이런 거 쉬운데 꼭 뿔마에서 선생님이 장난질 잘해놓으니까 꼭 잘해놔요. 여기에서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A는 얼마고? 6이고 B는 18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3 하면은 3, 8에 24 3일에 3 5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 세 개를 더해달라는 말이네요. 답은 78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겠지. 또 넥스트요. 됐죠? 항상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와요. 이런 스타일로. 됐죠? 그 다음에 935번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유형 하나씩 잡고 넘어갈 거예요. 설명할 게 너무 많으니까. 932번이요. 미안해요. 927번인가요? 오케이? 맞아요? 맞죠? 이번에는 등비 중앙을 묻고 있는 거죠. 내가 등비 중앙은
이 주어진 조건이 3개일 때 꼭 쓰라 그랬어요. 방금 전 문제도 뭐 E, A, B, C 216 나왔는데 등비중앙 아니다고. 알겠지? 꼭 등비중앙 쓰고 싶거든. 모양이. 오케이? 쓰지 마시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만 등비중앙, 즉 가운데 놈을 제곱을 하면 양 사이드 곱과 같다. 등비중앙 정도는 암기하고 계셔야죠. 그럼 얘를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보면은요. 뭘 보고 있어요? 혜원아, 왜 한별이 뒤통수를 봐? 8x의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144죠. 이해되시죠? 인수분해해서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양수라죠. 그러니까 2개가 아니라 1개만 된다는 말이죠. 8로 나눠지네요. x의 12 되지? x의 제곱 38에 24 얘는 12 곱하기 12죠. 그럼 4 하나씩 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6, 3, 18 소름. 답이 안 나오죠? 지금 나 제대로 왜 마이너스 18이야? 그러네.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3, 6, 18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x값은 얼마이다? 6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죠. 넘어가요. 932번이에요. 풀어요. 너무 쉬우니까 빨리 풀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 대표 문제라도 꼼꼼하게 풀면은요. 솔직히 원리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8, 90점은 그냥 나오는 거야. 어려운 문제 2문제 안 풀면 되잖아. 근데 재용이는 웬만하면 다 맞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죠? 하지만 기본기에서 실수하면은 큰일 나잉. 혜원아, 등차 중앙 썼니? 쓰지 말라 그랬지? 예? 등차 중앙 쓰지 말라 그랬어요. 왜? 힌트가 4개라고. 오케이? 쉽잖아. 이게 그냥 원리야.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등비 수열이니까 A라고 하는 거는 2에다가 R을 곱한 거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R 곱하면 A 나오고, 여기다가 R 곱하면 A 나오고, B 나오고, 여기다가 R 곱하면 10이 나온다라는 거 아니야. 그러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내가 분명히 12라고 하는 거는요, 4번째 항이라 그랬으니까 초항 곱하기 R의 3승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그러면 뭐예요? R의 3승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가만히 놔둬. 첫 번째 힌트 써먹었어.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이래. 항이 3개잖아. 그러면 뭐 하라 그랬니? B는 뭐 하라 그랬어요? 2분의 A 플러스 12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힌트가 2개 나왔는데 A하고 B 값을 구하래요. 나는 R의 3승밖에 모르는데 이게 얼마인데 했네? R의 3승 됐죠? 오 소름. A 값 어떻게 구해? 이거는 써야 되겠네. 등차 중앙 써야 되겠네. 뭐요? 말해봐요. 2A, B, 12가 그러네. 미안해요. 문제 잘못 읽었어요. 저는 이 4개가 등비수열인지 알았는데 4개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그 중에서 이 3개라고 했으니까 등비중앙 써야 되네요. 됐죠? A 제곱은 얼마이다? 2B이다. 됐죠? 그러면 B 대신에 2분의 1 A 제곱을 넣으면 게임이 끝나네요. 요거 여기다가 넣은 거예요. 됐죠?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됐죠? 2, 1 마이너스 플러스 A는 얼마다? 양수라 그랬죠?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됐죠? A가 2니까 B도 얼마다? 2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930
5번이요. 자, 935번은요. 한번 설명을 들으셔야죠. 왜냐? 이 테크닉이에요. 우리가 이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었을 때 뭐라고 쓴다 그랬지?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 그지? 세수가. 그런데 등비 수열일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지영이 봐봐. 이 두 개 다 똑같은 말이야. 다 세 개 다, 이 두 개 다 등비 수열이라는 거죠. R 곱하면 얘 나오고 R 곱하면 얘 나오고 R 곱하면 얘 나오고 R 곱하면 얘 나오고.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 곱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이 세 개를 곱해볼까요? R분의 A 곱하기 AR 하시면 A의 3승이 나오고 이 세 개의 곱이 8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이 얼마가 된다? 바로 2라고 알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R분의 2가 되겠고 2가 되겠고 2R이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얘네들을 합했더니 얼마가 나왔대? 7이 나왔대. 7. 그러면 딱 봐도 2 아니네. 그러죠? 그러면 양변에 R을 곱하셔야 되겠네요. 잘 보세요. R분의 2 더하기 2R은 5인데 R을 곱하면 2R의 제곱 마이너스 5R 플러스 2는 0이죠. 그러면 2, 1 마이너스 R은 2분의 2라고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둘 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랬어요. 2를 집어넣어 볼까요? 2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잘 봐라. R이 2i. 하나는 1 나오고요. 하나는 2 나왔고요. 하나는 4가 이렇게 나오겠죠. 됐죠? R이 2면 정답이 되겠네요. 됐죠? 가장 큰 수는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너희들 월요일날 수행이라고 안 그랬냐? 화요일? 주말에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동영상 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봤어요? 언제 봤어요? 오늘 아침 봤어요? 그렇구나. 내가 어저께 저녁까지 확인했거든. 근데요. 저 그때 월요일에 늦게 한 날 등차했을 때 목소리 녹음 안 됐던데. 앞쪽에 조금 녹음되고 뒤에 너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랬죠? 잠깐만. 설마 이것도? 내가 날마다 확인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할 때? 네, 제일 처음 얘랑 저랑 등차 그 수력 충전할 때. 수력 충전할 때? 앞쪽에만 녹음되고. 수력 충전이 여기부터 안 됐어요. 이건가 보다. 소름. 4번이요? 4번. 나오는데? 뭐지? 여보세요? 곱해진 거 아니야? A가 몇 번 해줄까요? 뭐지? 오 깜짝이야. 안 나온다고? 중간이 안 나와? 끝에는 나와 또? 몰라요. 그 중간에 안 나와서. 안 나와서 생각을 했어? 그럼 나오는데? 근데 좀 이상하긴 하다 동영상 파일이. 지금 점프해버리네. 지금 일반항이 다음 것 같대요. 근데 이제 3회 3승은 않겠지. 몇 번 해줄까? 여기서부터 이상하네. 몇 번 해줄까요? 그러지. 여기서 갑자기 점프해버리는데? 뒤로? 왜 중간 과정이... 근데 왜 이걸 봤어? 보다가 저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뭐... 어? 그러니까 그 녹음 파일 다 봤는데 다 봤는데. 야!
내가 친절하게 적어줬잖아. 아니 적어줬는데 아니 그냥 문제 딱 보다가 아, 그랬어? 그 등비 설명인 줄 알고. 네 거기에 제목 달아놨어. 네. 여기 보면은 뭐 몇 개 있지도 않잖아. 이거. 이거는 안 잘렸지? 그게 뭔데요? RPM. 아 네. 그러잖아. 이거 RPM은 이거 하는데 지겨워 죽는 줄 알았어. 나 혼자 하니까. 누가 사람이 앞에 지붕이라도 앉혀놓고 해야 되는데 반드시 앉아. 죽여버리려니까 허리만 커가지고 뭐 허리 나중에 계속 그렇게 앉아있으면 공익 간 날.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해서 수열 부분은 그 수학적 기납법이나 나오는 거 정리를 해줄게. 예. 너희 학교 선생님 거기다 적어놨어.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하는 걸로 시험 낸다라고 했거든. 근데 딱 나오는 게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좀 이따가 설명, 좀 이따가는 아니고 내일이나 오늘은 안 되겠지? 설명 들어보면 말해요. 나 뭐 했지 근데? 흐름을 놓쳐버렸다. 자, 다음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 거요. 지금 이 유형이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건데 나오면 틀려버려. 나오면 맞아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설명을 해줄 건데 고3 때 만약에 이제 수능을 보시게 되면 이과로 가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버려도 돼요. 안 나와. 근데 문과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과로 이과로 갈 거지만 나중에 고3 돼서 이 문과로 수능을 볼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이게 나와요. 무한 등비급수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제일 처음에 배우실 때는 졸라 어려워요. 짜증나. 하지만 시험에는 내신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사실. 한번 조금 그래도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예요. 봐봐라. 패턴이 있어. 지금 이 유형은요. 네 문제를 다 보시면 도형이 축소되는 거예요. 오케이? 무조건 등비수열 단원이고요. 어떠한 비율로 계속 도형이 줄어드는 형국이에요. 네 문제 다 봐봐요. 길이가 줄어들든지 넓이가 줄어들든지 모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확장형은 안 나와요. 발산이기 때문에 발산은 모르지. 아무튼 커지기 때문에 안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등비수열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풀어볼게요. 오케이? 머릿속에 등비수열이라고는 우선 갖고 있어봐. 간다.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이런 정삼각형이 있는데 1회의 시행에서 한 번 실행을 할 거야. 각 편의 중점을 이어서 이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을 뽕 오려내버렸대요. 됐죠? 2회 시행에서는 1회 시행 후 남은 3개의 정삼각형에서 요거 3개죠? 똑같은 방법으로 구멍을 뚫어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겠지? 그러니까 삼각형이 있으면 가운데 정삼각형 오려내는 거야. 됐죠? 이렇게 몇 번을 실행했어? 10번을 실행했을 때 남아있는 종이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키도키? 네. 재밌잖아. 지금 어떻게 풀까? 넓이 구해서 넓이를 어떻게 구해? 하나씩? 아니요. 그러면 한번 한 번에 그걸 어떻게 다 구한대? 아니 삼각형 넓이 구했다. 나오지 않을까요? 보면 한 번 실행하면 삼각형이 3개 나와요. 2번 실행하면 삼각형이 봐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이 패턴을 잘 보면 삼각형이 제일 처음에는 1개 있었거든. 오케이? 근데 한 번 어떠한 시행을 했더니 삼각형이 3개가 되더라 이 말이야. 어떻게 3개야? 이렇게 3개. 됐지?
그러면 한 번 더 구멍을 파면 얘가 사라지겠지. 얘도 사라지겠네. 얘도 사라지겠지. 남아있는 게 한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철면조, 팔대기, 구구, 건 9개 남겠죠. 그럼 느낌이 어떻게 돼? 어머 3의 제곱이네. 2회 실행하니까 패턴을 보는 거야. 1회 했더니 삼각형이 3개였는데 2회 하니까 3의 제곱이야. 그럼 만약에 10회 하면 남아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3의 10승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는 4cm였어요. 근데 한 번 시행하니까 삼각형의 길이가 2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1로 바뀌겠죠. 이거 패턴을 잡아보자 이거지. 얘는 4 곱하기 2분의 1. 얘는 4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느낌 오니? 그럼 10번 하면 어떻게 되겠니? 4 곱하기 2분의 1의 10승. 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지금 구해놓은 게 한 변의 길이에요. 얘는 뭐야? 삼각형의 개수죠. 오케이? 그러면 정삼각형 넓이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죠. 4분의 루트 3 a 제곱이라고 외우고 계셔야 돼요. 한 변의 길이를 제곱하면 돼요. 한 변의 길이가 얘래요. 뿅. 됐죠? 그러면 4분의 루트 3 제곱하면 4의 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10승. 동의하시죠? 얘 넓이가 몇 개 있다고? 3의 10승계 있다 이 말이에요. 얘가 정답이에요. 오케이? 객관식이니까 맞는 정답만 골라내시면 돼요. 촥촥 4루트 3이라고 적어진 거.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모양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제곱인데 왜 10승이야? 20승이지. 이렇게. 이해되시죠? 제가 답 한번 해볼게요. 잘 봐요. 지금 이 두 개는 4루트 3이니까 4루트 3인데 얘는 10승으로 묶어낼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러죠? 10승으로 묶어내면 아래는 4분의 1이 될 거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니?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거는 지금요 여기 네 문제 중에서요 37번하고 38번을 내신할 때 내신 시험할 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39번하고 40번은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오케이? 네, 곧 있으면 이제 기출문제 한 번씩 다 풀어드리겠지만 이 문제가 거의 다 맛을 보내는 거예요. 38번 한 문제만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요. 이 유형은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 패턴을 갖고 있는데 그 규칙성이 무조건 등비수열이라고 알려드리고 출발을 합니다. 보세요. 장미꽃이잖아요. 이거 보고 장미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순수하니까요. 이제 너 장미꽃 같지? 네. 그래. 역시 재훈이. 너희는 뭐 같아? 그냥 그거 같지? 메마른 새끼들. 이거 뭐 같아? 뭐 같냐고? 똥통 같아? 화장실 미궁 속으로 너희들 마음이죠. 그죠? 너희들 이러잖아 지금. 자 보세요. 넓이가 8cm인 어떤 정사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중점을 이어가지고 또 안에 정삼각형을 만들었대. 정사각형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나온 이 첫 번째 정사각형이 있을 거고 두 번째 정사각형이 있을 거고 얘를 T1이라고 명명하고요. 이 안에 있는 거를 T2라고 명명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T3. 자, 이랬을 때 TN의 한 변의 길이가 2 곱하기 A의 n-1이래요.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원래 여기가 몇 센치였지? 루트 8이었겠죠? 왜? 넓이가 얼마라 했간? 8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인 이런 정사각형이었는데 절반으로 잘랐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가 될 것이고 1대 1대 루트 2에 의해서 이 T1의 한 변의 길이가 2cm가 되는 거예요. T1. 오케이? 2여서 이 한 변의 길이가 원래 지금 초항이 2다 이 말이에요. 2. 그 다음에 T2 갑니다. T2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얘가 1cm죠? 오케이?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다 이 말이에요. 끝났어요. 첫 번째 한 변의 길이는 2였는데 두 번째 도형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아니거든. 근데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내가 봐봐. 먼저 머릿속에 뭐를 갖고 가냐면 얘는 등비수열이라는 마인드를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규칙성을 보는 거야. T1의 한 변의 길이는 2cm였는데 T2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됐으니까 기본 마인드가 등비수열이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등비수열인지 모르면 못 풀어. 어려워. 답 보면은요 깔끔하게 안 나와요. 알았니? 공비가 얼마다? 2분의 루트 2다.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세워요? 초항 곱하기 2분의 루트 2에 n-1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 값이 얼마다? 2분의 루트 2가 될 거예요. 오케이? 됐죠? 오케이? 네. 나중에 이런 문제 풀 때 답을 한번 보고 풀어보고 내가 해설한 것도 한번 봐봐. 답은 등비수열인지 모르고 출발을 하는 거고, 오케이? 우리는 이러한 유형이 등비수열이라고 알고 출발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만 구하시면 공비가 그냥 나와버려요. 알겠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등비수열의 합인데요, 이 합이 등차 수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944번 풀어주세요. 사용 안 돼요? 해줄까? 헬령 잠깐만요. 941번보다 943번이 더 좋은데 그냥 41번만 하고 갑니다. 좀 찝찝하기는 하죠. 근데도요 시험에 안 나와요. 교과서에 나온 것만 충실하게 하셔도 충분히 점수가 잘 나와요. 문제 읽어볼게요. A 도시의 인구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곱해진대, 증가한대요. 오케이? 그런데 10년 후에는 36만 명이 되었대요. 지금 이 말을 읽고 원리의 합계 공식이 생각이 나면 좋겠어요. 됐죠? 오케이? 아니군요. 원리의 합계가 아니군요. 매년 일정한, 봐봐.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AR.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AR의 제곱. 그러니까 일정한 비율이라니까 등비수열이구나 라고 알아채고 AR의 구승이 얼마다? 36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20년 후니까요 AR의 19승이 얼마다? 80이요. 소름. 봐봐. 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난. 봐봐. 1년이 지났으니까 AR의 1승이 됐지. 2년이 지나니까 이거지. 어머, N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AR의 N승이었어. 소름. 됐죠? 그러니까 10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20년이 지나면 81만 명 이렇게 되겠죠. 내가 왜 그 마이크 안 되는지 알겠어. 이거를 내가 껐다 켰다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 수업하면서 이거를 멈췄다가 다시 재개했다가 멈췄다가 재개했다가 하잖아. 그러면은 렉 생긴 거나 봐. 알았어? 나눌게요. 나눕니다. R에 몇 승이에요? 10승이 되겠죠? 그러면 81분의 얘는 9981이고요. 얘는 66에 36이에요. 더 49, 36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얼마? 9분의 4, 아이고 4분의 9인가? 맞냐?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4분의 9가 되겠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여기서 가만히 해놓고 R에 제가 5승 한번 구해 놓을게요. 즉 양변에 루트를 씌울 거예요.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보시면 알아요. 15년 후에 인구라 그랬으니까 AR의 15승이에요. 됐죠? AR의 15승이라고 하는 거는 A, R에 5승이 몇 번 들어있는 거야? 3번 들어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방금 R의 5승이 2분의 3이라 했으니까 8분의 27이 될 거예요. 그러면 초기 요 A 값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방금 전에 여기 보세요. AR의 10승이 36이 된다라 그랬는데 R의 10승이 4분의 9니까 9분의 4를 곱해주면 A는
16이 되는 거죠. 16. 그래서 정답은 16 곱하기 8분의 27. 그러니까 54만 명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기본이야. 알겠지?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와. 등비의 합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동안고에서밖에 안 나와요. 파이팅. 다 맞아버리면 되잖아. 그렇지? 쉽게 나오면. 이제 누가 어려운학교 가라 그랬어? 근데 동안고도 이과 1학년 때는 괜찮거든. 근데 2학년 때는 조금 어렵더라고. 근데 저희 이과 176. 이 1등 하면 되잖아. 4%니까. 4, 7에 28, 4, 1은 4. 7등 안에 들면 되잖아. 100점 맞으면 7등 못하나? 근데 얘 보니까, 얘 지금 2학년에 보니까, 누구냐, 저기 주연이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1등급 나왔거든? 근데 그 다 90점 계속 넘으니까 1등급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얘 미적 2 때는 얘가, 기현이가 1등급인데, 걔도 지금 90점 계속 맞으니까 1등급 하는데. 90점만 남기면 돼. 하나만 틀려도 1등급이에요. 걱정하지 마요. 실수만 안 하면 돼요. 쟤처럼. 짜증나게. 갑자기 생각나요. 짜증나요. 자, 944번 볼게요. 다 했어? 다 안 했는데 왜 가? 아, 수업이야? 주고 가, 나한테. 잊지 말아요. 안녕히 계세요. 펜 좀 줘. 쟤도 부흥고에서 겁나 잘하는데 이번에 좀 실수 좀 해가지고 좀 떨어졌어.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은 좀 있으면 주말마다 나오셔서 시험 보셔야 돼요. 12월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될 거예요. 화목이요. 그냥 하는 소리야. 자, 944번 소름 녹음을 또 안 했어. 잘 나오기는 하거든. 근데 잘 안 내는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조금만 하시는 분은 1초짜리 문제예요. 보세요. 1등급 맞는 아이들은 이미 제가 분석을 해드린 이거를 알고 있어요. SN이라고 하는 거는 1-R분의 초항 곱하기 1-R의 n승인데 이걸 찢어보면 1-R의 A 빼기 1-R의 A의 R의 n승이에요. 접대도 말씀드렸죠. 이거에 이 모양을 알고 있어요. 이 둘이 더하면 0 된다는 거 알고 있어. 이미 공부를 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러면 이 SN을 천천히 한번 보시면 6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k인데 요거 둘이 0 되어야지만이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는 개념을 이미 알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여기를 n으로 바꿔주고, 그러니까 플러스 1을 앞으로 당겨주고 k는 마6이라고 1초 만에 구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이걸 구하려면 sn 빼기 sn-1 해야지고 총항이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예? 예. 아무튼 5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도 초항부터 등비 수열인 거예요. 보면 딱 알아요. 왜? 여기 앞에 1 있고 저기 뒤에 마1 있으니까 더하면 0 되니까 그런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외우게 하고 싶지는 않고 이거 하나만 외우시라고요. sn 빼기 sn-1을 하면 an이 나오는데 이 an은 두 번째부터밖에 못 쓴다. 이 공식 하나만 우선 암기하고 있자고요. 오케이? 잘 보세요. 5에 n 빼기 1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5에, 자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5의 n승 빼기 5의 n-1제곱이 나오는데 얘를 떨어줄 수 있냐 이거죠. 오케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5분의 1 곱하기 5의 n승이라고 써도 돼요. 잘 보세요. 그러면 5의 n승으로 묶으면
자,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계산도 어려워요. 계산도. 이게 AN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AN을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써놓으시고 얘는 두 번째밖에 못 쓴다고요. 두 번째. 2를 못 넣는다고요. 근데 2를 한번 어거지로 넣어봤어. 2를 한번 넣어봤더니 4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위에 있는 SN에다가 2를 넣어봐도 4가 나오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식을 몇 번째부터 쓸 수 있다? 첫 번째부터 쓸 수 있다라는 논리로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논리가 어려운 거야. 두 번째밖에 이 일반항을 쓸 수 없는데 2를 넣어봤더니 이 주어진 S1하고 동일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얘를 초항부터 쓸 수 있다. 그래서 초항은 얼마고? 4이고 네 번째 항은 얼마다? 여기다가 4를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125 곱하기 4죠. 1000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500 아니에요? 500이에요? 125 곱하기 4 하면 몇 천이야? 500이에요? 잘했어요. 그러면 답은 504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K차트 해주네. 야,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재훈이도 잘 봐봐.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재미는 없어요. 재미가 있어요. 등차 수열이죠? 아니 등비 수열이죠? 오케이? 좀 멋있게 적으면 이거야. 봐봐요. 이렇게 중괄호를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중괄호는 우리 수학에서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AN이라는 집합, 즉 원소는 2와 4와 8과 16을 갖고 있는 이 원소를 보고 등비수열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밑은 상관없어요. 밑이 몇이든지 가네요. 좀 쉽게 해드릴게요. 밑이 2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로그를 붙인 거니까 로그 2에 2, 로그 2에 4, 로그 2에 8, 로그 2에 16이 되죠.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4. 등비수열에 로그를 붙이면 등차수열로 바뀝니다. 쩔죠? 근데 이 말을 대빵 어렵게 쓴다고. 봐봐잉. 이런 식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써놓는다고. 그러면 봐봐잉. 이렇게 나와. AN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겠는데 로그를 붙였더니 등차수열이래. 그러면 AN은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등비라 이 말이에요. 이게 등비수열이 등비중항 말고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야. 단독적인 성질. 암기하고 계시면 좀 좋아요. 밑이 뭐든지 가네요. 밑이 3이어도 상관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얘고 얘는 뭐야? 2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2의 3승이니까 이렇게. 이해됐지? 와, 신기하지 않냐? 난 신기했는데 어렸을 때. 신기해? 뭐 신기해? 그냥 그런 거보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962번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제가 스크랩 하고 있을게요. 962번이요. 솔직히 제가 하는 문제들만 다 꼼꼼하게 하셔도 시험 잘 봐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산수가 안 돼서 그렇죠. 산수 어렵다 하지 말고요. 달라들어요.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정도 가고 있냐? 읽어. 다 읽었다고? 물어본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어떤 년에 인구수가 A주 환자의 인구수가 A라고 생각을 하면 줄어든대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든대요. 그러면 R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늘어나면 곱하기 R. 됐죠? 1년이 지났더니 얘야.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n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다.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지금 A라는 인구가 있는데, A주 환자가 있는데 20년이 지났대요. 20년이 지났더니 5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에서 뭔 말이지? 나 잠깐만 문제를 못 읽겠다. 안 읽었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년 동안은 50만 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대. 이게 50만 명이라는 거 아니야? 근데 모르는데 50만 명. 만 명. 그죠? 20년 동안 새로운 환자가 발생했다고? 매년 감염되는 수가 인구수가 아니네.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원래 에이즈 환자가 그 A라고 내가 설정했는데 이게 아니라 해년마다 걸리는 사람이 비율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랬더니 20년 동안은 50만 명이래요. 칠판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좀 어렵네요. 보자. 2014년이 있네요. 2015년이 있어요. 2016년이에요. 가다가 2000 얼마? 33년이요. 자, 보세요. 이 1년 사이에 발생한 에이즈 환자의 수는 저도 모르겠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증가하는 환자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는 거 아닙니까? 됐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A R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어요? A R분의 1의 몇 승? 몇 승? 18승인가? 와, 소름. 20이라고요. 19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잠깐만 좀 해봐야 돼. 이게 A1, 이게 A2, 이게 A30, 20. 근데 A2일 때 1승 맞네. A2일 때 오? 소름 아닌데? 어? 2일 때 1이잖아. 그러면 A에 19일 때는 얼마일까? 하나 줄여야 되잖아. 18이잖아. 오, 소름. 그거 아닌데. 20년인데. 그냥 14를 A라는 면 안 돼요. 14를 A라는 면 안 돼요. 넘어가는 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14년 동안이니까. 그럼 2013년 12월 31일 12시를 기점으로 지금. 그러죠? 예, 그러면 얘가 A.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50만 명 20년 동안 50만 명이니까 얘를 다 어찌라는 말이야? 다 더하라는 말이죠. 이해되죠? 그러면 1 빼기 공비는 R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에이즈 환자는 14년이니까 나도 몰라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렸다 이 말이죠. 얘가 얼마예요? 50만 명이다 이 말이야. 엄청 어렵잖아. 됐죠? 그런데 이번에 이 중에서 10만 명이죠. 10년 동안 발생했대요. 오케이? 잘 봐라. 겁나 거지 같다.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초항이 뭐냐면 2024년도에 발생한 인구수예요. 뭐예요?
24년은 몇 년이 지난겨? 10년 지난겨? 와우. A R분의 1의 몇 승이다? 10승일까 9승일까? 10승. 됐죠? 얘가 10만 명이래요. 10만 명. 와, 딱 그지 같다. 근데 2034년에 발생하는 새로운 환자 수 A R분의 1 19승이라고 하는 거는 14년에 발생한 수의 몇 배인가? 즉, 몇 배예요? 얘죠? 얘 배 아닙니까? 얘 배. 쌤, 뭐요? 2034년이 10분이니까 20 아니에요? 20이네요. 왜냐면은 1년이 더 지났죠? 그러니까 20년이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냐면 R분의 1에 20승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얘를. 됐어요? 이제 어렵다. 잘 봐라.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나누기. 근데 겁나 어려워 나누기가. 나눌게요. 좌변 처리하는 거 잘 보세요. 똑같은 거 지웁니다. 지울게요. 지울게요. 봐봐요. 이것도 지워져요. 봐봐. 이게 합차 공식이에요. 그러면 위에 남는 거는 1 마이너스 R분의 1에 10승만 남고요. 플러스네요. 그 다음에 분모는요. R분의 1에 10승이 남고요. 우변은 5만 남아요. 1분의 5. 됐죠? 그러면 크로스 하시면 1 더하기 R분의 1의 10제곱은 얼마? 5 곱하기 R분의 1의 10제곱. 그래서 얘 정답은 얼마다? 4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4분의 1배로 점점 줄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어렵죠? 그죠? 이렇게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이 알려준 사실 갖고 하는 거지. 예, 공식은 여기서밖에 쓰이지 않아요. 나오면 틀려. 그냥 틀려버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맞을 것만 맞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50점 넘어야 되더라고. 어? 답이 2번이에요. 답이요? 아니네요. 5번이네요. 자, 이게 제곱을 해줘야 되지. 지금 R분의 1에 10승이 얼마 나왔지? 4분의 1이 나왔잖아. 근데 문제에서는 뭐를 하라 했어? 20승을 구하라 했으니까 제곱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원리의 합계 문제, 시험 문제 나온다는 학교. 몰라요? 너는? 몰라요? 우선 30분 남았으니까 패스하고요. 끝났죠? 시그마 설명 좀 할게요. 오케이? 시그마요. 잘 보셔요. 재용이는 다 알고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자. SN하고 이 시그마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S라고 하는 거는요, 썸의 약자예요. 그런데 이 썸을 로마자로 표기를 하시면은요, 이렇게 시그마로 표시가 된답니다. 그런데 이 SN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초항부터 저기 여기에 써진 숫자까지 다 더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SN이라고 하는 거는 초항부터 여기 써진 문자까지 다 더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 대신에 시그마를 이용하고 싶대요. 오케이? 시그마를요. 여기에 A에 K 일반항을 적어주고요. 여기는 시작되는 수를 적어주고 여기는 끝나는 수를 적어줘요. 시그마는 위치가 3개가 있죠. 여기. 그런데 여기 있는 놈은 무조건 일반항을 쓰는 거고요. 일반항, 이 식의 일반항이고 여기는 시작하는 수와 여기는 끝나는 수를 적어줘요. 그러면 SN하고 시그마가 지금 동일하다는 말인데 왜 이 시그마가 나왔느냐? SN은 무조건 처음부터 여기까지 적어진 숫자밖에 더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시그마는 처음과 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즉, 3번째 항부터 7번째 항까지를 우리는 SN으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이거를 SN으로 표현하려면 S7 빼기 S2 해야지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게 어려운 이유는 S7 하면 머릿속에 뾰로롱 이렇게 수를 나열해야 되는데 안 돼 이게. 그냥 문자는 문자로만 본다 이거죠. 수가 7개 나열된 거고 얘는 2개 나열된 건데 빼면 이거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런데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하면 얼마?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하면 조절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 쓸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 내가 저 시그마의 정의를 할 때는 밑이 K가 1부터 움직인다라고 했고 끝이 N이라고 하고 일반항에 AN을 적는 게 아니라 K에 관한 식으로 적었는데 또 이때는 N에 관한 식으로 적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N이 여기 요 두 개가 숫자일 때는 여기를 N이라고 적어도 되고 K라고 적어도 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끝이 N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만약에 이렇게 적어버리잖아요? 그러면 헷갈리잖아. N이 1부터 N까지 움직인다는 말이 오패가 생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N이 1부터 N까지 움직인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여기 위에가 N이 있을 때에는 뭐라고? K라고 놓고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숫자라면 K라고 놔도 되고 AK라고 놔도 되고 N이라고 놔도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다 보면은 뭐지? 왜 AK지 AN이 아니고?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처음과 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을 알면 바로 그 부분이 시험 문제예요. 시그마의 탄생 배경이 처음과 끝을 조절할 수 있대요. 그러면 그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고요.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일반항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인 일반항이 있는데 초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말이에요. 됐죠? 그런데 방금 전에 배웠던 처음과 끝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시그마는 장점이 있다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칠 수 있어야 되냐? 이렇게 고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시그마, 좀 이따가 배울 시그마 공식은요. 무조건 N 또는 K가 1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문자로 시작하면, 숫자로 시작하면 시그마 공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를 1로 바꿀 거예요. 잘 봐요. 해석해줄게. 얘는 두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 더하래. 그런데 얘는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까지 더해져 있잖아요. 뭐가 더 오버되어 있어? 첫 번째 항이 더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초항을 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초항은 여기다가 2를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동의하십니까? 되냐고. 그 다음에요. 왜 승질되지? 이렇게 했어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하고 똑같아야 된대요. 근데 얘는 10번째까지예요. 그럼 보세요. 얘는 A2부터 A11까지 두 번째 항부터 11번째까지 더하라 했는데 얘는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더했더니 첫 번째 항이 오버되어 있고 얘보다는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빼버렸고 11번째 항은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죠? 없으니까. 그럼 11을 여기다 넣는 거 55 빼기 1이니까 54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은 빼주고 11번째 항은 빼줘야지만이 우리가 우변하고 똑같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시그마대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나열을 해줘야 돼. 이 일반항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처음과 끝을 이렇게 조절을 해서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단 시그마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하는 게 이제 관건이다 이거예요. 이거 한 문제 나온다고 했어요. 오케이? 지울게요. 두 번째예요. 지금 시그마 K, K제곱, K3승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 시그마의 정의로 인해서 처음과 끝을 조절할 수 있다는 문제 한 문제와 두 번째 우리가 방금 전에 뭐가 배웠냐면 SN이 주어지면 뭐를 구할 수 있다? AN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있었어요. SN 빼기 SN-1은 뭐다? 일반항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번 단원에서는 이 SN이 시그마로 쓸 수 있다라 그랬어요. 문제 한번 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곱하기 K 곱하기 AK가 있다. 그런데 얘가 N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문제는 A5를 구하여라. 이게 문제예요. 시험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다 틀려요, 애들. 왜 그러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애들은 본능적으로 1부터 한번 패턴을 알아봅니다. 수열이니까요. 1 곱하기 A1, 2 곱하기 A2, 3 곱하기 A3 몰라요. 절대 못 구해요. 이거 어떻게 구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시그마가 SN이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이 공식이 떠오를 테고 SN 빼기 SN-1을 하면 제일 마지막 항인 일반항이 남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일반항이 뭔데? 이 문제에서는 AN이 아니라 얘가 일반항인 거죠. 그러니까 n의 제곱 빼기 1 빼기 n-1의 제곱 빼기 1을 하시면 일반항인 n 곱하기 an이 나온다는 말이고 n으로 나눠주면 an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가 숫자 5만 넣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 알겠니? 오케이? 다 까먹으셔도 상관없어요. 시그마는 뭐다? SN이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꼭이요. 근데 나오면 무조건 틀려. 왜? 이게 SN으로 안 보이거든. 이해됐죠? SN은 얘랑 똑같다고. 여기 1부터 n까지는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SN 빼기 SN-1 문제를 SN으로 주지 않고 이렇게 줘버리면 애들이 다다다다닥.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나오면은 풀어볼 거예요. 지금 벌써 이 정의만 가지고 두 문제를 유도해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시그마 공식이 있는데요. 시그마 공식 한번 가도록 할게요. 물론 고3 되시면은 공식을 더 알려드려요. 조금 더 많은 공식을 알고 계시면 편하죠. 예. 저 어렸을 때는 이거 증명하라고 나오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지금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솔직히 노답이에요. 근데 노답이어도 상관없죠. 다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공식이 이건데요. 공식을 한번 음미 한번 해볼게요. 음미. 지금 이 시그마 옆에 써진 얘는요. 변수가 K예요. 즉 시그마 K라고 써져 있으면 공식이 뭐냐면 1부터 시작할 때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가 2라고 써져 있으면 이 시그마 공식은 쓰지 못해요. 무조건 여기가 1부터 써져 있어야지 이 공식을 쓸 수 있고 2분의 n이죠. 여기 위에 있는 여기에 뭐가 적어져 있든지 간에 이 숫자를 적으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별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정답은 2분의 별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n-1이라고 적어져 있으면 n 자리에 n-1을 넣어주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래와 같은 공식도 마찬가지예요. 다 1부터 시작할 수 있는 공식이고 여기 있는 문자를 여기 n이라고 써진 공식 저 자리에다가 쳐 넣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어렵지 않아. 모양만 암기하시고 자는 건 아니지? 네. 숙면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됐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 응용하는 게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구별하시면 되죠. 자, 정답 얼마예요? 봐봐요. 이것도 천천히 생각해봐. SN이라니까. S5야 S5. 초항부터 5번째 항까지 더하는 건데 초항도 10이고 두 번째 항도 10이야. n이 없잖아요. n이 없으니까 10이잖아. 초항도 10. 그러니까 10이 몇 개 있어? 5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수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 50이다. 오케이?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얘와는 엄연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0은요. 개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서 계산을 하는 거지 5 곱하기 10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단독적으로 있는 상수일 경우에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지 어떠한 변수 앞에 붙어있는 상수는 그러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는요. 시그마 K, K제곱, K3승밖에 없어요. 잘 들어. 시그마의 성질이에요. 시그마는 분배가 가능합니다. 분배가요. 왜냐라고 물어보시면 그는 왜 이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봐봐요. 한 번만 증명해 드릴게. 초항이 얘예요. 1 넣어볼게요. 초항은 A1 더하기 B1 이게 초항이야. 두 번째 한번 해볼까? A2 더하기 B2예요. 땡땡땡땡땡 AN 더하기 BN이에요. 그런데 A 문자만 다 모아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A1부터 AN까지 아무튼 됐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드시 시그마는 기억하세요. 덧셈 뺄셈에 밖에 못 씁니다. 즉 곱셈과 나눗셈에는 시그마를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했다잉. 뒤질라고 이씨. 팔 내려. 알았어. 뒤져. 지금 재용이를 위해서요. 수업 재용이가 잠을 많이 자는 스타일인가 보네.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요. 여러 가지 수열에 핵심이 있어요. 잘 보세요. K하고 K제곱하고 K3승이 없으면 문제를 못 풀어. 즉 답 못 구합니다. 아시겠어요? 답 못 구한다고? 답 못 구해요. 얘는 발산인데 아무튼 답 못 구해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못 구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부분분수로 풀어내야 되는 거고요. 분수는 시그마를 쓸 수 없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분수가 시그마 옆에 나오잖아요. 딱 문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분분수 또는 유리화. 알겠어요? 해서 연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형국이에요. 풀어보셨죠? 한 번도 안 봤어?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봐셨어야 돼. 그러면 여러 가지 수열이 끝난 거예요. 솔직히 여러 가지 수열이 몇 급수도 있고요. 좀 겁나 어려운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지금 제가 칠판에 쓴 개념만 하셔도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는 어려움이 없고 무조건 시험은 이 두 문제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그 대신 여기 옆에 있는 문자가 그렇게 만만하게 나오진 않아. 로그가 나올 수도 있고 지수가 나올 수도 있고 하지만 꼴은 부분분수 아니면 뭐 유리화해서 하는 꼴로 정답이 나온다 이거예요. 됐니? 오케이? 여러 가지 수열 설명은 끝났어요. 재용이가 잠 오니까 이 찰나에 좋은 생각이 났어요. 아니다. 나쁜 생각. 책봐. 어디 할 차례 주겠네? 원리학계 넘어갑니다. 지금요 몇 번 푸시냐면요. 뭐라고? 그냥 풀어. 그래요? 없어요? 물을 먹고 하지. 아니, 끝낼 거야.
오늘은 쉬운 것만 하고 그냥 끝낼게. 이거 봐라. 이런 거 한번 이런 거 한번 보자고. 지금 시그마의 이제 의미를 계산법을 알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 짝깐한 거 한번 봐봐. 990번. 뭐라고 써졌냐? 1부터 5까지 3K. 3K는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죠. 일반항. 그죠? 이렇게. 뭘로 나타내래? 합의꼴로 나타내래. 이게 뭔 말이 돼? 이거야. 대입하라는 거야. 3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땡땡땡땡 3 곱하기 5 이해됐니? 그럼 왜 이걸 연습을 시키냐면 나중에 문제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요렇게 바꿔서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왜? 얘는 등차도 등비도 아닌 모양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면 3 곱하기 시그마 K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로 깔끔하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오케이? 얘도 한번 봐보세요. 이거는 요게 하이라이트예요. 요거 봐보세요. n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내가 아까쯤에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봐봐. 시그마는 무조건 K 이거 K라고 보여야 돼. 이렇게 K제곱 이 세 개의 유형은 공식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변수가 여기 달려있으면 등비수열의 합이에요. 오케이? 봐봐. 해볼까? 1 넣어봐. 초항이 2라는 말이에요. 시그마는 더하라는 말이거든요. 시그마는 더하라는 말이거든요. 됐죠?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앞으로 몸에 이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그마인데 변수가 여기 있잖아. 아, 등비수열의 합. 초항은 2고 공비도 2네. 그러면 2 빼기 1분의 초항 2 곱하기 2에 항의 개수는 여기 써져 있어. 7승 빼기 1 이렇게 하시면 그냥 나온다 이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제 4 앞으로 빼고요. 이거죠. 맞죠?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인대요. i가 1부터 n까지 움직인대요. i라고 나왔다고 쫄지 말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다른 문자라 이거는 시그마 K 공식하고 똑같아요. 4 곱하기 2분의 n에 여기 n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n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 상수 있을 때는 이렇게 3n이라고 한다 그랬죠. 됐죠?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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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한번 봐봐. 내가 문제를 바꿀게. 별로 문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지금 이 문제는 시그마가 1부터 10까지잖아요. 근데 덧셈 뺄셈에 분배가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합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따로따로 시그마가 2개짜리인데 이렇게 써도 되죠. 5 이렇게 해요. 요거 빼기 요거 하시면은 5 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풀 수.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50이다 이거야. 이해됐니? 근데 문제를 좀 바꿀게. 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할 건데?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얘를 2라고 적어져 있는데 1로 얘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두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 더해져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얘가 1이 됐으면 좋겠고 얘가 10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만약에 얘를 1로 고치고 얘를 10으로 고쳤다라고 하면 첫 번째 항이 더 추가되어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을 빼줘야 될 것이고 11번째 항까지 원래는 있었는데 11번째 항이 어디 가버렸잖아. 그러니까 11번째 항을 더해줘야 돼요. 처음과 끝을 조절하는 문제가 엄청 잘 나와. 집에 가라. 응? 너 집에 가.
공식 뭐야? B 마이너스 됐어요? 아니 재영아 불러봐. BC 마이너스 ACV 세 개까지 있어요. 있냐? 있냐고. 자미가 지금 이러는데 또 모르면서 솔직히 안 나와요. 네, 솔직히 내신에서 본 적 없습니다. 이거는 내신에서 본 적은 없고 제가 한 10년째 이거 내가 한 20 몇 살째 몇 살 때지 23살 땐가 우리 사촌 동생 가르치는데 가르쳤거든. 근데 아직까지 안 나오더라고. 네. 지금 그리고 이 혹시 이 유형을 보고 몇 급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냥 설명만 할 거야. 몇 급수고 군수열이고 하는데 시험에서 다 빠진 내용이어서 이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오늘은요 수 조절한 것만 한번 봐볼게요. 수 조절한 거 있는 거 한번. 여기 있네요. 풀어보세요. 이것만 하고 집에 갈게요. 풀어보세요. 내려오면 복사해드리죠. 하하하. 기울게. 아니. 느껴. 숫자를 넣으면서 느껴야 된다고. 0번째 항부터 9번째 항까지 더하라는 건데 0을 넣어봤더니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얼마야? 20에 18이니까 19의 제곱까지 나열이 돼 있는 거야. 이게 머릿속에 되냐고.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9의 제곱 홀수들이잖아요. 2k 플러스 1 됐죠? 19의 제곱까지요. 근데 이거 해봐. 2의 제곱, 4의 제곱, 6의 제곱, 20의 제곱 둘이 더하래. 뭐야? 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 더하라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비슷한데 틀렸어요. 이거죠. 됐어요? 0 넣어봐요. 1의 제곱, 1 넣어봐요. 2의 제곱, 19 넣어봐요. 20의 제곱. 의미를 알 수 있냐라고 하는 거야. 원래 이 보기가 숫자라면 내가 방금 전에 말한 처음과 끝을 조절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처음과 끝을 조절해서 푸는 문제라고. 얘를 2라고 얘를 1로 얘를 10으로 고쳐가지고 문제를 풀면 돼요. 둘이 더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이해되십니까?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야. 답을 내려면. 왜냐면 우리가 시그마 공식이 0부터 시작하는 공식은 없어요. 얘를 전개하고 싶어도 전개하면은요 노답이에요. 답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를 1로 고쳐야 돼요. 이 상태로 풀어도 답은 나와요. 그런데 0번째 항이 어디 가버렸어? 0번째 항이 뭔데? 1이거든. 그러니까 1을 제일 마지막에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풀어도 되고 1번 풀이법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 시그마를 합체하고 싶어. 합체. 그럼 얘를 10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10번째 항이 더 추가되어 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10번째 항이 뭔데? 21의 제곱이요. 21의 제곱을 빼줘야 돼요. 됐죠? 그러면 얘를 둘이를 합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여기 4K의 제곱, 4K의 제곱, 8K의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이라고 합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8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4 곱하시고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 공식에 의해서 10 그 다음에 빼기 21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과 끝을 조절해서 답을 낼 수 있는 거야. 하지만 지금 얘는 요거 좀 어렵거든. 의미를 해석을 하라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이거 처음과 끝 조절하기 전에 해석을 해야 된다 했잖아. 뭐? 초항부터 10번째까지 다 더해놓은 거 S10 얘는 S10 뭔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뭐야? 0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더했다고 숫자를 넣어봤더니 홀수 짝수 1부터 1의 제곱부터 20의 제곱까지 다 더하라는 말이네. 이렇게 의미를 갖고 간다 이거야. 나중에는 지금 내가 풀었던 이 하얀색 분필처럼 계산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자주 까먹어요. 시그마의 정의를 까먹기 때문에 많이 틀려온다 이거죠. 무조건 2문제 나오니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세요. 시그마로 인해서 3문제 나옵니다. 잘 보세요. 먼저 처음과 끝을 조절하는 문제. 시그마는 SN이기 때문에 SN 빼기 SN-1인데 시그마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그마 K에 관한 공식 문제. 그 다음에 또 뭐야? 부분분수. 오케이? 그 다음에 유리화. 이해되셨죠? 요것만 커버하시면 여러가지 수열도 엄청 어렵지만 빨리 마무리가 되고 점화시 가고 수학적 기납법만 해결하시면 돼요. 오케이? 내일 여기 있는 문제들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부분분수 이런 것들 해결 한번 해보고 점화시 가고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까지 해가지고 내일 아주 타이트하게 해서 끝내보도록 하죠. 가자.